어느 새벽 한 남자가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 꺼진 휴대폰 화면을 수십 번이나 켜고 끄면서 그녀의 메시지가 도착했는지를 확인했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갑자기 말이 없어진 거지? 연락해도 될까?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할까? 이런 경험, 혹시 당신도 해본 적 있나요? 답이 없는 메시지함을 바라보며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는 그 느낌. 그녀가 침묵하는 이유를 몰라 스스로를 자책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가치마저 의심하게 되는 그 시간들. 하지만 오늘 당신에게 한 가지 다른 관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반드시 당신의 잘못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관계뿐 아니라 삶 전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연애 조언을 담은 콘텐츠가 아닙니다. 한 남자가 침묵 속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 그리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약 40분 동안 우리는 이런 질문에 함께 답해 볼 겁니다. 그녀의 침묵은 진짜 무엇을 말하는 걸까?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과연 기다림일까? 아니면 변화일까? 진짜 강한 남자는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마주할까? 이 영상이 끝날 무렵 당신은 더 이상 메시지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든 아니면 혼자이든 스스로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조금 피곤했나 보지, 일이 많았겠지, 하루 정도 연락이 없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기다렸죠. 하지만 이틀, 사흘, 그리고 어느새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없는 그녀, 읽지 않은 메시지, 확인했지만 답하지 않은 마지막 통화. 그 침묵은 마치 공기처럼 무겁게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혹시 그녀가 내게서 마음이 떠난 걸까? 내가 뭔가 실수를 한 걸까? 그 질문들은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고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침묵은 내게 보내는 하나의 메시지는 아닐까 하고 말이죠. 많은 남자들이 그녀의 침묵을 무관심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여자는 감정이 복잡해질 때 정리를 하기 위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 한 명은 오랫동안 썸을 타던 여자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바쁜가 보다 하고 기다렸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왜 연락이 없어? 라는 다소 급한 메시지를 보냈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녀는 더 멀어졌습니다. 그 후에 알게 된 건 그녀는 스스로의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나를 생각하고 있긴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었고 그 순간에 중요한 건 반응이 아니라 존재감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침묵은 감정의 종착지가 아니라 감정의 방향을 묻는 시간이라는 것. 그녀는 떠난 것이 아니라 멈춰서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의 흔들림 없는 중심이 그녀의 마음에 다시 다가가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 침묵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럼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에서는 남자들이 가장 흔히 하는 착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내가 그녀를 고쳐야 한다고 믿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진다는 진실입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그녀가 침묵할 때 많은 남자들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결심하죠. 내가 뭔가 해야겠어. 내가 해결해야 해.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할 때 그 사람의 감정을 편하게 해주고 싶어 하니까요. 그래서 연락을 더 자주 해보고 사과 아닌 사과도 건네보고 때로는 이유도 모른 채 그녀의 기분을 풀기 위해 애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모든 노력 끝에 남는 건 종종 더 깊은 혼란뿐입니다. 예전에 한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가 며칠 동안 연락이 없자 초조해졌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안부 메시지를 보냈고 밤에는 음성 메시지도 남겼죠. 혹시 기분이 상했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처음엔 그녀가 단답으로라도 답장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반응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그냥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는데 오히려 당신이 자꾸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었어. 이 말이 그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의도로 다가갔고 정말 진심이었는데도 결과는 그녀의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것이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녀의 감정을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감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공간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당신이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할 때 고통은 시작된다. 그녀의 감정은 당신이 직접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중심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무거운 마음까지 내가 짊어지겠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녀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자신은 스스로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의 시작이니까요.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깊은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그녀의 침묵은 단순한 감정 정리일까요? 혹은 당신을 지켜보는 일종의 시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신호를 읽어야 할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부터인가 여자친구의 말투가 짧아지고 연락이 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피곤하겠거니 바쁘겠거니 하며 넘겼지만 며칠 후 그녀는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괜찮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고칠게.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너무 길고 너무 무거웠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짧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네가 어떻게 나올지 보고 싶었어.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그를 떠난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한 걸음 물러나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자의 침묵이 언제나 의도적인 테스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 침묵 속에는 관찰이라는 본능적인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당신의 반응을 살피고 당신이 중심을 잃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보려 합니다. 이건 마치 불 꺼진 방 안에서 당신의 발걸음을 지켜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조급하게 문을 두드릴지 아니면 조용히 기다리며 자신의 공간을 지킬지를 보는 것이죠.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안정감입니다. 특히 감정이 혼란스러울 때 그녀는 당신이 그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남자들이 하는 실수는 과도한 관심 표현, 끊임없는 확인 문자, SNS를 통한 간접적인 어필입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오히려 그녀에게 불안정함을 전달할 뿐입니다. 반대로 그녀가 조용할 때 당신이 평소와 같은 리듬을 지키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자신의 일상과 목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녀는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존재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작은 교훈이 있습니다. 침묵은 때때로 당신의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상태를 느끼고 싶은 방식이라는 것, 그리고 당신이 그 침묵에 어떻게 서 있는지가 그녀가 다시 다가올지 아니면 멀어질지를 결정짓는 순간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녀가 침묵하는 그 시간 동안 남자가 어떻게 자기 루틴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그 루틴이 왜 중요한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자기관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닌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한 선택이 될 거예요. 함께 걸어가 볼까요? 연락이 끊긴 첫날, 우리는 대부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휴대폰만 바라봅니다. 계속 메시지함을 열어보고 SNS를 들락날락하며 혹시 그녀가 뭔가 남긴 게 있는지, 그녀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단서가 없는지 찾아 헤매죠. 하지만 진실은 그 시간들이 결국 우리 자신을 더 불안하게 만들 뿐이라는 겁니다. 그럴 땐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루틴을 통해 중심을 지키는 것.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예전에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녀와의 연락이 끊기고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식욕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노트를 꺼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3가지. 그리고 그날부터 아주 단순한 루틴을 만들어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째, 아침 7시에 일어나서 30분 산책하기. 둘째, 매일 아침 스트레칭과 물 한 잔. 셋째, 하루에 10페이지 책 읽기. 넷째, SNS는 오전과 오후 한 번씩만 확인. 작고 평범해 보이지만 이 루틴은 제 마음을 지탱해주는 기둥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다시 연락할지 아닐지는 이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시간 동안 내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남자에게 루틴은 단지 습관이 아닙니다. 혼란의 순간에 중심을 지켜주는 정신의 울타리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가 단단할수록 우리는 다시 누군가를 마주할 때 더 당당하고 차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의 루틴은 이렇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스트레칭하고 짧은 글을 써서 감정을 정리하고 몸을 움직이며 머릿속 생각들을 정돈해 나가는 것. 이건 그녀에게 잊히지 않기 위한 루틴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루틴입니다. 그리고 그 루틴이 쌓이면 어느 순간 그녀가 당신을 다시 떠올릴 때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남자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깊이를 가진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깊은 본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루틴을 넘어 당신이 진짜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중심에 두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눠볼 거예요. 자신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 그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함께 생각해 봅시다.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종종 중심을 잃습니다. 하루의 기분이 그녀의 말투 하나, 연락 속도 하나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죠. 문자가 오면 기뻐지고 안 오면 불안해집니다. 마치 감정의 파도에 떠내려가는 배처럼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원하는 삶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하루가 누군가의 반응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내가 정한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삶. 그게 바로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입니다. 예전에 저도 감정 중심의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의 기분과 말 한마디에 제 하루의 에너지가 휘청였습니다. 그녀가 무심한 날엔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었고 그녀가 다정한 날엔 세상이 다 내 편인 것 같았죠. 그러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야.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 아닌 것 같아. 그때부터 조금씩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기분을 따라가던 걸 멈추고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매일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쓸까? 지금 내가 선택하는 이 일이 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걸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살기 시작했을 때 놀랍게도 감정은 조금씩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타인의 반응에 의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감정 중심의 삶은 늘 반응적입니다. 그녀가 웃으면 나도 웃고 그녀가 멀어지면 나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방향 중심의 삶은 능동적입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할지 정하고 누가 내게 다가오든 떠나든 내 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강한 남자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믿는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감정은 날씨이고 방향은 나침반이다. 우리는 비가 오더라도 가야 할 길이 있다면 걷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햇살이 없더라도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 말이죠.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흔들리는 순간, 바로 그녀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 충동을 이겨내는 법, 그 안에 당신의 자존감이 숨어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새벽 2시, 불 꺼진 방 안, 휴대폰 화면만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이미 그녀의 이름을 눌러 메시지 창을 열었고 내용을 몇 번이나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잘 지내? 그냥 네 생각이 났어. 혹시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 순간 내 마음은 온통 연락하고 싶은 충동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게 바로 많은 남자들이 겪는 흔한 순간입니다. 머리는 보내지 말자고 하지만 가슴은 참기 힘들어집니다. 그녀와 다시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자존심보다 앞설 때 우리는 실수를 하곤 하죠. 그런데 그 충동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걸까요? 사실 충동은 감정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감정에 끌려가는가 아니면 지켜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거리두기라고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되 감정에 동화되지 않고 바라보는 힘. 예를 들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거죠. 지금 나는 외롭고 불안하고 그녀를 그리워하고 있어. 하지만 이 감정은 내가 선택한 방향을 흔들 수 없어. 저는 이럴 때 아주 작은 의식을 하나 만들어 실천하곤 했습니다. 연락하고 싶을 때마다 30분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 30분 동안은 산책을 하거나 물을 마시고 조용한 음악을 틀고 앉아봅니다. 그냥 가만히 그 감정을 느끼도 해 반응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대부분 그 30분이 지나면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내가 연락하려 했던 이유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불안감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알게 되면 문자를 보내지 않은 내 선택이 얼마나 성숙한 결정이었는지를 나중에 깨닫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강한 남자는 충동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충동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 감정을 억누르지 않되 그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리듬을 지킬 줄 아는 사람 말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녀가 침묵하는 동안 그녀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침묵의 반대편 여성의 심리로 시선을 옮겨보려 합니다. 그녀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요?
그 속엔 어떤 감정과 이유가 숨어 있을까요? 함께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말을 안 하는 건 무관심이야. 아무 말도 없다는 건 이제 끝났다는 뜻이겠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성의 침묵에는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감정과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녀의 입장에서 이 조용함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복잡한 내면을 정리하려는 방식일 수 있어요. 한 여성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감정이 너무 복잡해질 때 말을 못하겠어. 괜히 말하면 상처 줄까봐 무섭고 나도 내 감정을 잘 모르겠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녀에게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오히려 감정을 마주하려는 조용한 노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당신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조용히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감정이 정리가 안 될 때 그녀는 스스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침묵합니다. 이건 오히려 책임감 있는 태도일 수 있어요. 불확실한 상태에서 아무 말이나 던지는 대신 자신을 정돈한 후에 말하려는 신중함이죠. 둘째, 확신이 없을 때 당신과의 관계가 좋은지, 자신에게 맞는 사람인지 조금 더 지켜보고 싶은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반응, 일상, 태도에서 답을 찾으려 하는지도 모릅니다. 셋째, 감정적 에너지가 고갈됐을 때 여성은 관계에 많은 감정을 씁니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이 줄 수 있는 감정의 여유가 일시적으로 바닥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말이 아니라 휴식이 필요한 순간이죠. 이 모든 경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침묵을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의 시작은 그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작은 마음에서 비롯되죠. 하나의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침묵을 견뎌줄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 이제 우리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녀가 침묵하는 동안 남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남자라는 착각 속에서 자신을 점점 잃어가는 것이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함정의 정체와 왜 그것이 위험한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함께 걸어가요. 많은 남자들이 연애에서 좋은 남자가 되기 위해 애씁니다. 언제나 먼저 연락하고 상대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화를 내지 않고 모든 걸 이해하려 하죠. 하지만 그 좋은 남자가 어느 순간부터는 존중이 아닌 당연함으로 바뀌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 한 후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 나는 정말 그녀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힘들어도 참고 바빠도 시간 내고 항상 이해하려고 했는데 결국엔 너무 편한 사람으로만 느껴졌대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남자가 상대에게는 오히려 매력이 없는, 자기 감정조차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였던 겁니다. 이게 바로 많은 남자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다 이해해주고 다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 하지만 진짜 사랑은 때로는 감정을 표현할 줄 알고 필요한 경계를 세울 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허용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는다. 그녀에게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진심을 숨기고 불편한 것도 말하지 않고 그녀가 원하는 모습만 보여주다 보면 어느 순간 나라는 사람의 색깔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런 남자에게서 더 이상 설렘이나 신뢰를 느끼지 못하게 되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이겁니다. 좋은 남자는 항상 편한 남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알고 상대에게도 건강한 기준을 제시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말을 다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알고 필요한 순간에는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남자. 그런 남자가 진짜 존중받고 오래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녀가 그런 남자의 진가를 언제 깨닫는지, 그리고 후회하게 되는 순간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기대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변화된 당신의 모습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줄 시간이니까요. 사람은 참 묘합니다. 어떤 존재가 항상 곁에 있을 땐 그 소중함을 잊고 살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서야 그 공백의 크기를 느끼게 되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항상 먼저 연락해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었기에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당신이 더 이상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지 않을 때, 당신이 더 이상 감정적으로 기대지 않을 때 그녀는 서서히 달라진 공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예전 같지 않은데, 예전엔 내가 말 안 해도 먼저 다가왔는데 지금은 조용하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녀는 당신의 SNS를 들어가 봅니다. 사진은 새로 올라와 있고 당신은 예전보다 더 단정한 모습, 더 단단한 기운을 풍기고 있습니다. 그녀 없이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아가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걸까? 그 사람 지금 나 없어도 괜찮은가 봐. 그 순간이 바로 그녀가 후회하기 시작하는 첫 지점입니다. 후회는 떠나간 사람이 돌아올 때가 아니라 당신이 변화했음을 느꼈을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말이 아니라 당신의 일상과 에너지, 존재감으로 전달됩니다. 중요한 건 그녀를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강한 남자는 누군가의 감정을 흔들기 위해 성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스스로의 삶을 더 깊고 단단하게 다듬어가는 사람이니까요. 그녀가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그 선택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향해 갑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것, 그리고 진짜 승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며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한 걸음, 우리 함께 내디뎌봐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상상을 합니다. 어느 날 그녀에게서 연락이 오고 그녀가 이렇게 말해주는 장면을 떠올리죠. 그때 왜 몰랐을까? 너 없는 시간이 나를 더 힘들게 했어. 그리고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봐, 내가 결국 이겼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진짜 승리는 그녀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녀가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내가 되는 것이라는 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연인에게 깊이 빠져 있었고 그녀의 감정 하나하나에 따라 하루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아무런 설명 없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곧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그녀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나는 누구로 남을까? 그 질문이 그의 삶을 바꿔놓았죠. 그는 그녀를 쫓는 대신 자신을 회복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고 몸을 단련하고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실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 그녀는 그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너 정말 많이 달라졌네. 나도 모르게 생각나더라. 하지만 그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애원하던 남자, 불안에 떨던 남자가 아니라 조용히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 필요해서가 아니라 충분해서 그 자리에 선 사람이 되어 있었죠.
진짜 이긴 남자는 그 순간 깨닫습니다. 그녀의 선택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선택했는가라는 사실을요. 여기서 우리가 얻는 마지막 교훈은 분명합니다. 사랑은 쫓는 게 아니라 끌어당기는 것이고, 존재감은 말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면의 단단함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누군가가 당신을 잃었다는 사실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느끼게 될 거예요. 이제 영상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지금까지 이 여정을 함께 걸어온 당신에게 진심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선택받기 위해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기억해내고 더 깊은 존재로 초월해가는 사람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었길,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단단한 방향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다시 쓰는 이야기가 시작되기를 함께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